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사흘째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3명이 숨지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정 기자,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아직 실종된 2명의 매몰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대원 40여 명이 어젯밤부터 교대로 야간 수색에 나섰지만 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전 세 번째 사망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구역을 수색했지만 실종된 2명은 육안이나 내시경 장비로 찾을 수 없는 곳에 매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가 확인된 3명도 무거운 H빔에 눌려 있는 등 곧바로 구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소방당국은 붕괴한 5호기 양옆에 붙어있는 6호기와 4호기를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보일러 타워를 발파해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폭발물을 설치한 뒤 발파가 진행되는데 이 작업은 2,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발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날씨에 따라 사정은 유동적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추가 붕괴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탓에 좀처럼 구조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체가 완료되면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네, 추가 구조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양태정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용근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신명차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입니다. 권력의 외압에 스스로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이 항소포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그냥 체육대회 온 걸로 그냥 하시죠. 네, 야당에서는 탄핵 사유다 이런 얘기하고 방금 논평 냈는데. 날씨가 좋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왔죠. 네. 어제 자정까지가 항소를 할 수 있는 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2심을 포기했어요. 대장동 일당들은 다 1심이 선고가 잘못 나왔다. 이렇게 불복을 해서 다 항소를 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경찰은 2심을 포기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 항소를 포기한 지시를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어제 결정을 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문제를 검찰에서 1심의 선고의 결과에 본인들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를 재판부가 적시한 것을 보고 솔직히 도망간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무리한 기소로 연결된 하면서 그 김만배에 대해서는 7년을 구형했는데 예. 재판부는 8년을 더 높게 선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민영 변호사에 대해서도 4년을 재판부가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즉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와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이 구형을 약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재판부의 생각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을 판결로 내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선고가 높게 나왔으니 검찰에서는 굳이 이제 1심 선고를 뒤집지 않고 2심 항소를 할 이유가 없다. 원래 저 항소라는 거는 본인들이 구형한 것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대신에 그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더 내리기 위해서 형량을 내리기 위해서 그거를 항고를 한 경우가 많지만 예. 이렇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선고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높게 판결을 선고를 했다는 거는 예. 재판부가 볼 때 검찰이 그 뭔가 김만배에 대해서 김만배가 아니고요. 그 유동규에 대해서 봐주기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요, 이번 대장동 사건은 사실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집중이 모아졌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2심을 청구하지 않는다, 항소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대장동 사건은 사실은 국가적 정말 대형 비리 사건이었고요. 더구나 지금 그 김만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부분도 있고 또 예. 특가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업무상 배임으로만 인정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검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은 통상적으로라도 예. 자기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일부라도 있거나 예. 아니면 특가법으로 기소했는데 단순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동안 항소를 해왔고요. 이 사건은 분명히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윗선에 예.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 그렇게 보고요. 따라서 이 사건은 앞으로 반드시 특검이 진행돼야 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순직 해병 사건의 내용이 보면 직권 남용 부분입니다. 직권 남용에 대한 특검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나중에 아마 정권이 바뀌고 나면 반드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몸통들이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대장동 사건을 설계하고 추진한 대장동의 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누가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몸통과 머리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의 그 피해 금액이 성남 시민이 가져가야 될 돈이 원래 4,895억 3,326만 4,293억 원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김만배 일당에게 성남 시민의 돈을 훔쳐가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남 시민이 받아야 될 돈이었는데 그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이 4,895억 원의 민사소송의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사재판은 중지가 되지만 예. 민사재판은 중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곧 이제 민사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윗선에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게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아직 충분히 다음 재판에서 좀 다뤄볼 만한, 다퉈볼 만한 법률적인 쟁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검찰이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검찰의 단독적인 판단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검찰의 지휘부에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제1심 판결에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다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예. 거의 유일하게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범죄 행위에 공모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외에 지금 피고인으로 됐던 민간업자들은 다 유죄로 인정이 됐고, 앞서 이제 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몇 명은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부나 검찰 내부 기준으로 따지면 제1심 선고 검찰에서 구형했던 양보다 예. 선고형이 3분의 1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무죄 부분이 나오거나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해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어쩔 수 없이 대법원까지 강제로 재판에 끌려가는 그런 피해가 많았거든요. 예.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불법적이고 그 부당한 관행을
척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규정에 맞게 이제 조치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예. 기존까지 관행에 문제가 있었고 그걸 이번이 바로잡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검찰이 항소를 기계적으로 했던 그런 관행을 고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일환이었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건이 무슨 뭐 얼마큼 대단한 사건이라고 만약 여기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막 공모가 있어서 공범관계 있다라고 적시가 됐으면 예. 뭐 그런 사건이었으면은 아마 뭐 항소를 하든지 더 밝히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겠지만 네. 1심 재판부에서 명명백백하게 성남시장은 관여하지 못했고 몰랐던 부분이라는 것을 판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런 사건에 있어서도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한다고 하면 사실 그러니까 하급심 법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다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만 기다리면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그 규정대로 처리한 것이지 이걸 마치 뭐 대통령실이나 뭐 그 위에서 외압했다는 그런 주장은 네.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만약에 이제 2심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대장동 일당들은 신청을 했고 검찰들은 포기를 한 상황에서 그러면 2심 재판의 결과는 지금까지 선고된 형량보다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과가? 같거나 나을 수밖에 없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예.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실제로 항소심에서 더 죄가 밝혀지고 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심 형량이 일종의 상한선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반박을 잠깐 하고 싶은데요.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검사의 그 기계적 항소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당할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사건 판결문을 보시면 사실은 유동규나 정민영, 남욱 같은 사람들은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결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했다라는 것을 판결문에서 담고 있는데 예. 이것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기계적 항소이니까 포기한다? 예.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윗선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항소 포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좀 보완을 드릴까요? 저는 도저히 흐르는 지금 시나리오대로 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이 국민적인 관심사를 이렇게 많이 더더군다나 대장동 사건은 4년 전에 불거진 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첫 재판이 이루어지는 정말 온 국민이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것을 아주 일상화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달에 국무회의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대로 워딩 그대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되도 않는 내용과 사건을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하고 그것이 1심, 2심에서 불리하게 전개가 되면은 항소 또는 상고를 통해서 한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 휙 바뀌면 또 모든 게 제자로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마련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불과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판 중지. 이게 국민적인 정말 아주 이 후폭풍에 처하자 재판 중지를 슬그머니 내려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절연을 지금 한 거죠. 저는 이 시나리오의 최종 종국점은 바로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이다. 이 검찰 스스로 물론 1년 뒤에 검찰청이 없어지지만 바로 1년 내에 공소 취소를 해서 취임 이후에 이 리스크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머릿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추진하는 대로 상당히 이 시나리오가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게 검찰의 단독 네. 판단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사팀, 검사팀 내부에서는 꽤 반발이 지금 크게 나오고 네.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대한 좀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거는 예. 도망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일선 수사 검사들은 항고를 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과 중앙지검의 수뇌부들이 1심 재판 결과, 선고 결과를 보고 예. 이것을 그대로 공소 유지를 할 경우 검찰이 치명적인 예.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을 숲을 보면, 즉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예. 이것이 최초로 LH가 공공 사업을 하려다가 당시에 이거를 강제로 이명박 정권에서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기라, 민간 예. 사업을 하라고 강제를 하는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공개발과 그다음에 그 업자, 민간 업자들의 요구인 5가지 요구를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환지를 하겠다는 것을 수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공원 개발과 이걸 결합하지 말라는 것을 결합으로 공시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익이 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200억 원의 추가 개발 이익을 환수를 강제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시공사와 그다음에 그 민간업자도 그것도 공모하게끔 했거든요. 다만 이거를 시공을 도시공사 다시 유동규한테 맡겼는데 수뇌부의 중간 관리자인 직책에 불과했던 유동규가 행위로서는 자신의 뇌물을 받고 이거를 위로는 이재명과 성남 시민을 속이면서 무리하게 이번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숲을 보면은 예. 이 부분은 아까 저 변호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1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대장동과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설시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찰 수뇌부가 판단했을 때 항고를 했을 경우 본인들이 치명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다라고 보고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요, 이 수사 검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항소장을 다 써놨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데드라인이 밤 12시인데 바로 직전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항소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들었다는 게 수사 검사들의 전언입니다. 수사 검사 얘기를 지금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나서 중앙지검장 정진우 지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의를 표명을 했죠. 본인이 자기의 소신대로 했으면 왜 사의를 표명을 합니까? 저는 물론 사의 표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의 표명 대신에 수사, 항소 또는 상고를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 부패 범죄로 공소장에 적혀 있는 부패 범죄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의 표명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로서는 직을 유지할 수가 없다. 즉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일 수가 있고 또 대통령실의 뭐 민정수석일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고요. 네. 이거는 명칭부터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소 포기가 아니다. 항소 자제로 얘기를 합니다. 예. 재판중지법이 문제가 되자 국정안전법으로 이름을 슬쩍 바꾸고 그것도 안 되니까 처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소 자제다라고 하는 민주당 대변인의 발표로 보고 민주당도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명칭 변경을 시도하는구나. 국민의 눈높이는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번 항소 포기, 이것은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다.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관련해서 살짝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검사들이 이제 오늘 오전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 그리고 지휘를 통해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거다. 이런 폭로가 나왔고요. 또 오늘 오전에 그 이후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겁니다. 정진우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부분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떠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대검이나 이제 법무부 쪽에서와의 이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관철을 못한 거에 대한 책임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결국 있을까요? 이제 법무부나 대검찰청에서 이제 결국 이제 결정을 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항소를 포기를 본인도 원했는지 아니면은 항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지휘부의 의견을 막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든 이제 현직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이 지금 뭐 반발을 의장 표명을 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좀 사의를 표명한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저는 이런 수사지 검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렇게 뭐 지휘부가 우리는 하고 싶은데 지휘부가 하지 못하게 상대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라는 입장을 내는 것이 예. 공직자로서 저는 굉장히 부당한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직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인이 아닌데 결국 어쨌든 행정부 소속되어 있는 검찰청, 법무부 외청의 검찰청의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결국 자기의 상관이라든가 지휘부의 그 정당한 업무 지시에 반발을 하고 이렇게 입장을 낸다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굉장히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얼마 전에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었던 일선 검사들이 이 뭐 검찰의 수사권을 회수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검이 입장을 표명해달라 이런 식으로 집단 항명 사태도 있었는데 예. 저는 그거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입장을 언론에 발표를 하고 스스로 이런 정치적 액션을 보인다는 것이 다름 아닌 정치 검사의 되게 폐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조사나 감찰이 있어야 생각을 하고 예. 어쨌든 중앙지검장께서는 뭐 본인께서 사의를 표명하였으니 뭐 아마 이 정도 일은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수사 검사들과 지휘부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왜 이 갈등이 또 이어졌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긴 해요. 이건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검사제도라는 검사의 존재 이유는 범죄를 실체적 사실을 발견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검사가 지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항소를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순리인데 그거를 지금 정치권에서 사실은 저는 압박을 했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지금 그 순직 해병 사건에서도 박 대령이 항명하면서까지 그 부당함을 다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검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직 검사들이 담당 검사들이 공소 제기를 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검사들이 이거는 분명히 부패 범죄의 사실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항소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윗선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형사재판은 별개로 따로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은 오로지 김만배, 유동규, 정민영, 남욱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장동 몸통들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봐 미리 사전에 이거를 지금 차단하고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담당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부당함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항고 포기한 건 검찰의 얕은 수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저희 민주당이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뭐 항고 포기를 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 결과, 선고 결과가 여전히 무리한 검찰의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항고에서 2심에서 더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더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네. 예, 검찰이 아주 얕은 수로 이번에 항고를 포기하면서 수를 쓴 것이다.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예. 윤석열이 갑자기 쥐기현 판사가 검찰 역사상 한국 재판 역사상 처음으로 나를 시로 계산해 갖고 윤석열을 풀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를. 예. 그때 심우정 검사와 검사 수뇌부가 이거를 항고를 포기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면 자신들이 했던 것들을 똑같이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억측이고 자가당착인 생각이다.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 검찰이 올바르게 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지금 열심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검찰에게 우리가 무리하게 이런 요구를 항고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못하러 합니까? 예, 전혀 근거 없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얘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항소 포기를 할 이유가 없다. 당연하죠. 어떻게 정당에서 이 검찰이라든가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하라 마라 감나라 배나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했을 것이다라고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나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실에는 뭐 민정수석도 있고 대통령 자신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사안을 보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검찰의 항소 포기 또는 뭐 항소 100번 양보해서 자제 이런 것을 협의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정성호 장관의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논의 제시. 자체는 한 거다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의견 제시를 하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이 검찰 정치 이쪽에 매우 민감한 검찰 수뇌부들이 그건 뭐 알아서 기게 돼 있는 거는 상식 아닙니까? 검찰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항소하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제시 자체가 그거는 외압인 것이죠. 그거 외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들고 법무부에서는 의견만 얘기했지 절대 외압이 아니다. 네. 라고 하는 얘기는 글쎄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이 적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장동 관련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이게 바로 이해 충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변인님.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여당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억측을 부리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 대검이나 중앙지검에 전화해서 이거 항고 포기해라고 한 것은 전혀 근거 없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세요. 일단 근데 그 법무부가 이제 논의는 했고 의견은 제시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시로 받아들였을까? 저는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과 예. 국민의힘이 차이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예전에도 심우정 검사 아까 그 윤석열 씨 풀어준 것도 얘기했지만 뭔가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일반 그 특수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법무부 장관과 그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거는 일반 국민들이 이런 피해를 예방하자. 예. 이런 피해가 없게끔 하자.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건에도 그냥 검찰은 무조건 항고를 하거든요. 예. 예, 구형을 높게 하고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양형을 낮춰서 선고를 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상고를 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재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동안 일반 국민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 그다음 경제적 불이익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번 사건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관심사가 집중된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항소 포기 또 있었습니까? 사례가? 왜 하필 이 경우에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 포기가 현실적으로 벌어졌느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의를 표명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